이제 그때 너무 그냥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분위기였어가지고 망했는데 그게 또 웃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도 못 팔았다 이러면서. 창디라는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1인 브랜딩을 하고 계시는 창디님을 모셨습니다. 와. 저는 지금은 좀 부업이나 사이드 잡 이런 거 할 때 필요한 디자인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팔리비라는 강의를 오픈했고, 그 외에는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유튜브도 오픈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창업이랑 디자인 관련해서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팔리비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팔리비는 어떤 강의죠? 아, 팔리는 이미지의 비밀이라는 강의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자기 사업이나 부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막상 하려고 보면은 디자인을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전문 디자이너한테 맡기면 됐지만 요새는 뭐 미리 캔버스나 캔바, 망고보드 이런 툴이 나오면서 직접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전자책 표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꾸. 그래서 좀 디자인의 기본적인 원칙, 그런 이미지를 배치할 때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좀 배워놓으면 사실 뭘 만들든지 다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제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알면 굉장히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그런 강의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미리 캔버스 쓰거든요. 아, 네네. 저도 써요.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토샵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네. 강박관념 같은 그러니까 음, 이미지는 포토샵이라는 어떤 그냥 이퀄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나 아, 그쵸. 존재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시죠. 음, 그런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음. 이제 강의를 하시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미리 캔버스 들어가면 사실 뭐 이미지, 텍스트 다 조합할 수 있게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뭘 크게 넣고 뭘 작게 넣고 어떤 거를 어디 뭐 어느 쪽에 배치하고 이런 게 계속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소들을 다 음, 제공을 해도 어떤 판단 기준 하에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중에 텍스트가 있고, 뭐 음성도 있고, 음, 그리고 뭐 이미지도 있고 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워낙 스마트폰이나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지랑 텍스트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뭐 똥손이나 왕초보, 뭐 비전공자 분들을 위한 디자인 생 기초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재능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사실 뭐 삽질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 근데 이게 제가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뭐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제가 가진 경험들 그리고 장점들 이런 거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계속 쓰고 있어요. 블로그에도 글도 쓰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만화 같은 것도 올리고 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지를 계속 관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어보는 것들을 모으면은 결국 그게 서비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디자인 관련해서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혹시 외주 봤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자기 디자이너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퍼스널 브랜딩이나 뭐 디자인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강의로 만들어 보고 강의에서 또 반응을 보고 그 다음으로 이어 나갈지 이렇게 계속 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약간 지금 네. 지금 얘기하신 게 예, 네. 지금 제가 질문 만들어 놓은 거 다거든요. 아, 그래요? 어, 많이 고객들은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창디한테 뭘 물어볼까? 아, 뭘 자주 물어볼까?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솔직한 그리고
상디가 해줄 수 있는 답변?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뭐 브랜딩에 관해서는 1인 브랜딩에 관해서. 음, 사실 뭐 그 브랜딩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넓고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또 강점이니까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거는 컬러, 개인 컬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음. 뱀부님 엄청 잘하시잖아요. 초록색으로.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데 빨리 적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있는 포인트들을 저는 좋아하고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적용하기 어렵고 좀 만들기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알려드려도 실행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다른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일 경우에 저한테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 테니까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거, 당장 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 말을 잘하고 있나요? 네.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내려왔다. 아, 모르겠다. 몰라.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이 저한테 이제 자기 회사 다니고 있는데 창업을 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기도 해요. 그거 너무 좋다. 지금 회사에서 약간 질려버린 사람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쵸.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시고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는 회사에서 나와서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에이전시 같은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프리랜서로. 프리랜서거나 아니면 에이전시를 차려서 디자인을 외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좀 어떻게 보면 디자인 창업의 좀 일반적인 형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디자인 창업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죠. 이게 조금 많잖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많죠. 근데 사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꼭 의뢰받는 형태의 사업만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디자이너 분들한테.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은 의뢰받는 디자인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어, 네, 저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1대1로 B2B 세일즈를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쪽보다는 온라인 컨텐츠 쪽으로 이제 일반 B2C 분들하고 만나보는 그런 사업 구조가 저랑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1대1로 의뢰받는 것보다는 이제 다수를 상대로 강의를 한다던가 아니면 콘텐츠를 발행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의외네요. 저는 아, 그래요? 당연히 그거를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시고, 이거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 마음 바뀔 수도 있어요. 마음 바뀌면 또 언제든 다시 할 수도 있고. 이거 직전에 했던 스타트업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스타트업 운영할 때 사실상 B2B 사업에 가까웠어요. 그 모델이. 플랫폼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점이 저는 이제 B2B 사이드 고객들이 돈을 내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집된 거를 소비해줄 고객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저층, 사용자층. 그죠? 그러니까 B2B랑 B2C를 동시에 이제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었을 때나 이제 대면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설득이 돼서 고객이 되긴 하는데 그 에너지를 제가 너무 많이 쓰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한 명한테 제가 저의 시간을 온전히 써서 그분을 고객으로 만드는 게 뭔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은 콘텐츠를 통해서 좀 더 한 번의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나한테 더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이거를 영업을 해본 사람들은 진짜 해보셨잖아요. 공감하지. 네. 뱀부님 해보셨잖아요.
계약서를 써야만 돈을 버는 음, 거였으니까 음, 예,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음. 내가 만약에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네, 되면 그쵸, 그냥 그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감정적으로도 이미 에너지를 썼고 시간적으로도 썼고 왔다 맞아요. 갔다 하는 감정적으로 맞아요. 시간도 쓰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뭔가를 팔러 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에너지가 그냥 일반적인 만남?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랑은 진짜 한 3배, 4배 더 드는 것 같아요. 저는 10배 이상.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표 CEO로서 이제 회사를 이끌면서 B2B 영업을 다니다 보니까 B2B를 한번 갔다 오면 제가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회사에 다시 오면은 또 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제 근데 하지만 이제 해야 되니까 참고 그냥 계속 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번아웃은 스스로 온지도 몰랐던 것 같고 번아웃이 오다가 그게 더 이제 계속 열심히 사니까 그게 지나쳐서 어느 순간부터 좀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숨이 막 이렇게 가빠지고 막 심장이 너무 뛰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래서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뭐 과로를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 약간 좀 요새 진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지금 괜찮은 거 맞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공황 초기 증세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사업 구조가 나쁘다기보다 그런 게 또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B2B 영업 잘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게 안 맞았던 거죠. 안 맞는데 이제 억지로 열심히 막 노력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몸이랑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신 작가님도 항상 이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 지금 대화 나누는 게. 맞아요. 예.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 보는데 이게 너무 맞는 말이야. 막 맞아, 맞아, 맞아. 누가 이렇게 맞는 말을 써놨어? 막 이러면서. 음, 근데 그때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게 나랑 더 맞는구나. 또 이게 맞아, 좀 맞아. 나랑 안 맞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제 B2B 영업에 좀 의존하는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되는 상황은 웬만하면 사업 구조로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 사업이 트렌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는 이런 사업 구조가 더 잘 맞겠다. 그게 내가 더 행복하게 더 뭔가 아웃풋을 더 효율적으로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아니, 에너지가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있어 맞아 맞아. 근데 자기계발서에서는 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사람들한테 맞는 거지. 그걸 맞아. 어느 순간 이제 예전부터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이 얘기가 안 들렸죠. 네, 하면 맞아요. 되는 줄 알았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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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런 게 어딨어. 하면 되지. 경험하기 전에는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저도 어디선가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들었고 뭔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을 텐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살아야지만 그게 에너지가 잘 분출이 되고 또 보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영업을 해야 된다 뭐 마케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관점이라기보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이어서 어떨 때 좀 편안한지 혹은 어떨 때 굉장히 좀 성과를 잘 내는지 이런 거를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결정을 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꼭 네, 필요하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분의 이제 뭐 또 장단점이 있듯이 저에게도 장단점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을 가지고 막 노력으로 막 다 막 이렇게 하기에는 노력의 끝까지 가보니까
몸과 마음이 망가지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장점을 잘 개발하고 좀 약점은 아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약점을 이제 알아두고 그것을 이제 좀 보완해 줄 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보완해 줄 만한 사업 구조를 짜든지 아니면 요새는 좋은 서비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어떤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짤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음. 자기 객관화가 정말 필요한 게 경험하지 않아도 될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은근 이제 제가 안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저 은근 제 맘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 보여요. 아, 그래요? 저는 응. 이제 하고 싶은 거를 꼭 해봐야 되는 좀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막 이제 뭐 막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좀 더 몰랐어도 되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어도 되는 일들을 경험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약간 바위로 계란치기?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좀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경험으로만 얻는 게 조금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뭔가 경험을 해서 너무 힘들고 막 아프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있지만 그걸로만 계속 배우기엔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네. 계속 깨지고 건강이 막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경험도 음, 하면서 뭔가 내가 직접 모든 몸이 하나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순 없으니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계속하고 그리고 저는 저대로 책을 읽으면서 이거 해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직접 경험을 하고 해서 간접 경험하고 직접 경험하고 딱 만나니까 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안 그래도 네. 요즘에 클럽하우스를 음, 좀 들어가요. 뭐 매일 음, 들어가는 거 아닌데 한번 들어가면 한 2시간씩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서 이제 인기 있는 방들 이렇게 해서 약간 고민방 같은 거 들어가면은 네.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 자기가 어떤 문제에 빠졌다라는 걸 아는데 그거를 제대로 마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 경험하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험이 필요한데 경험하지 않고 계속 음, 잠깐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나 이거 고민이 누구한테 얘기해야지 하고 싶은 음, 마음에서 그냥 음, 털어놓는 것만 생각을 음. 하고 정말 마주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무서운 게 두려운 거죠. 있고. 한 번도 음, 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음, 내 스스로한테 내가 필요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음. 근데 그런 마음도 되게 이해는 많이 가요. 진짜 역대급으로 빨리 변하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시점? 그런 시점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이랄 게 없잖아요. 사실 원래 세상이 뭐 정답이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요새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정답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음, 다만 진짜 마주해야 된다. 그런 고민이 음. 들면.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스스로 실행력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고민이 들면 실행을 해보면 고민이 끝나요. 맞아. 그게 그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하면은 이제 그 고민이 할까 말까 해서 할까로 가든 말까로 가든 아니면 제3의 길이 나오든 어쨌든 고민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되게 하다 보면 속 시원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그냥 가볍게 시작했기 때문에 또 그냥 안 되면 포기하고 또 새로운 거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꼭, 뭐, 모든 결정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으니까. 뭐, 창업도 사실은 리스크가 없으면, 신태순 작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자본으로 시작을 한다면, 뭐, 해보고 또, 뭐, 할 때는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막 네.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고, 하기 시작했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대로 해보고, 뭐, 안 되면 다른 것도 하면 되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런 경험들이 다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 스타트업 말고 그 네네. 전에 했던 창업들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저는 뭐 예전에 되게 재미있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창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갔는데 갑자기 창업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창업 동아리 뭐 큰 생각이 있진 않았어요. 그냥 동아리에 들어가야겠다 했는데 창업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창업이 뭐지 뭐 이런 생각도 없이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랑 막 친해지고 맨날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은 동아리 이제 이벤트 같은 걸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뭔가를 팔아봐라.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판 팀한테 무슨 상품권이었나 이런 거를 주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동아리 행사. 근데 음, 그 행사에 이제 제가 참여를 해서 저희 팀은 주먹밥을 만들었거든요. 주먹밥. 네. 주먹밥을 만든 이유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학교 앞에 샌드위치를 파는 샌드위치 차?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차에서 샌드위치를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인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다들 이제 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하나씩 사가지고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장사가 잘 된다. 근데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밥을 팔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나름 그래도 생각을 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주먹밥을 만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뭐 하나도 못 팔았어요. 한 개도 못 팔았어요? 네, 하나도 못 팔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학생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일회용 접시 위에다가 그 봄이었거든요. 봄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에 뭐 아침이니까 춥잖아요. 근데 이런 일회용 접시 위에다가 주먹밥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거든요. 그 막 위생도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사 먹기가 좀 두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그때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이거 샌드위치 잘 팔리니까 주먹밥 팔면 완전 완전 잘 팔릴 거였는데 이게 내 생각과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처음 좀 창업이라는 거를 네. 마주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대신 이제 그때 너무 그냥 상황 자체가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분위기였어가지고 망했는데 그게 또 웃긴 거예요. 야 이거 하나도 못 팔았다 이러면서 5시에 와가지고 막 동방에서 밥 만들고 막 이랬는데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들었어요, 그거? 얼마 안 됐어요. 뭐 집에서 누구는 쌀 가져오고 누구는 참기름 가져오고 아, 그렇게. 네, 그래가지고 아, 이제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창업은 재밌는 거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때. 어. 와,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를 저희가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는데, 나가서 뭘 해야 될지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뭔가 절박하고 막 괴롭고 힘든 와중에 뭔가 떠밀려서 막 그런 뭐 치킨집을 차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제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이라는 걸 너무 즐겁고 재밌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이 되게 좋다 하고 호감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어, 자꾸 이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그 뒤에 뭐 넥타이도 팔아보고 뭐 스트릿 패션 브랜드도 만들어서 팔아보고 캐리커처도 팔아보고 뭐 이런 걸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음, 창업을 처음 경험할 때 재미있게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죠. 첫 감정, 그러니까 첫 만남, 네. 음, 첫인상이잖아요, 첫인상. 그쵸. 만약에 근데 지금 음, 네네. 대학교 다시 한다 그러면은 네. 뭘 하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다시 돌아가면요? 그 대학 근데 생활에. 이거는 여담이긴 한데, 그때 솜사탕 팔았던 분이 1등 했어요. 솜사탕? 네. 근데 그분을 보면서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오빠였는데, 어떤 오빠가
어, 무슨, 그때 얼마였지? 50만 원인가 들여서 솜사탕 기계를 산대요. 근데 대학생이니까 무슨 그렇게 돈을 들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 계산하에 계산을 뭐 이렇게 딱딱딱 해보더니 이 정도 투입을 해도 자기는 투자금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실제로 축제 기간인가 그때 뭐 BEP 다 넘고 그렇게 잘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어떻게 보면 투자금이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캐주얼하게 한번 보는 그런 공부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은 아, 네네네. 저 같으면은 그 샌드위치 집 앞에서 샌드위치 팔았을 거야. 오, 왜요, 왜요? 이미 팔리고 있잖아요. 아, 검증됐으니까. 응. 음, 그러면 조금 다르게 나만의 뭔가 차별된 거를 투입을 해서 오, 똑같이 샌드위치 그랬잖아요. 팔았을 것 같아. 시장이 이미 검증됐으니까 살짝 다르게 해서. 그거를 최근에 깨달았죠. 야, 세상에 없는 거 만드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지난 창업, 그 IT 스타트업 했을 때, 플랫폼 했을 때가 세상에 없는 걸 그때 만들고 싶었어요. 세상에 없는 걸 만들고 싶었는데, 진짜 설득부터,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렵고, 왜냐면 참고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만들 때도 진짜 오래 걸리고, 그걸 이제 팔려고 세일즈를 할 때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없는 니즈를, 그러니까 없었던 니즈? 하지만 충분히 오랜 기간 제가 노력을 들였으면 저는 그 니즈는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니즈를, 시장 자체를 만들어버리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사업은 아닌 것 같긴 해요. 되게 부담하죠.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좀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이게 맞는 것 같아. 난이도가 있는 음, 사업이다. 그 사업이라고 하면 엄청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음, 있는데 다 대부분 이런 난이도 있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려워. 과거에다. 아, 맞아요. 근데 뭐, 그거를 그렇게 해보니까, 아, 그렇게 좀 환상? 저도 좀 창업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세상에 없는 혁신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세상을 바꿔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계기가 됐죠. 내려놓고, 그런 거를 하게 되는 또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경험을 쌓고 창업이라는 것도 이제 스텝별로 가는 거죠. 좀 난이도가 낮은 거를 퀘스트를 깨보고 음, 그 다음을 가보고 하면서 이제 어느 순간 실력이 쌓이면은 충분히 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응, 이제 아직 실력을 많이 쌓지 않은 상태에서 막 그런 고수의 단계까지 한 방에 가기에는 너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노력을 이제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버티기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업을 해왔다라는 그 증거를 만들어 놔서 나중에 투자 음, 받기도 쉬울 거고.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실제로 벤부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사업 경험을 쌓다 보면은 어떤 쪽으로,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 니즈를 관찰해야 되는지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점점 공부가 되니까 점점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내 돈을 안 들여가지고 리스크가 없는 창업을 했다 하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절대 실패가 아니고 그게 그냥 완전한 경험으로서 나한테 남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때 엄청난 받침대가 되는 거죠. 아, 그냥 떠드는 것 같아서 좋다. 아, 그렇게 질문을 제가 대답을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 몰라. 그냥 이렇게 가려고요. 막 아, 그 좋아요, 좋아요. 폴미던이라고 혹시 인스타그램, 네네네네. 예, 그분이 나랑 웬님. 저랑 동갑이거든요. 아, 네. 아, 이렇게 놀래면 안 돼. 벤부님 동안이셔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아, 엄청 그렇구나.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기업가 같고.
어. 맞아요. 젠틀한 느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고 약간 그쵸. 되게 부러워 보였거든요. 아, 진짜요? 멋있다. 음. 멋있다. 깔끔하다. 남자는 저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새는 그냥 그럼 나만의 스타일로 가자. 네, 그냥 편하게 오. 얘기하듯이. 약간 저는 그거 라디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분은 그 기업가 진짜 말 그대로 기업가분들 또 인터뷰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딱딱딱 필요한 니즈 질문 답 질문 답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기업 인터뷰 식으로 음. 하는데 어 재미가 없어 보여요. 음. 응, 뱀부님 스타일이 또 있으니까. 응. 그냥 편하게 동네 형처럼 응, 음. 이야기해서 형, 창업 어려운 게 아니다. 아, 이거다. 형. 뱀부 형. 아, 이게 뭐지? 아, 근데 저는 그 부분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사업을 제가 처음 했을 때, 사실 저랑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되게 사업가 같지가 않아요. 조금, 지금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막 필요한 자리엔 좀 사업가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막 되게 장난 많이 치고, 그냥 잘 웃고 다니고, 농담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금보다 이제 더 어렸을 때는 너무 어린 여자애가 디자이너인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스테레오 타입이 아닌 거예요. 그 창업가에. 저희는 막 이렇게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를 따라오십시오. 막 이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있는 창업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다양한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런 창업가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저를 너무 괴롭혔어요.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의 나는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일부러 막 정장 같은 거 더 입고 다니고 막 더 막 당당하게 막 청년 CEO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막 그렇게 하려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제가 막 연기를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계속 가면을 쓰고.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숨 안 쉬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아, 그냥 나는 나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는 저만의 그런 사업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스테레오 타입 뭐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그냥 창디는 창디대로 창디 스타일대로 사업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성과가 나고 그런 시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런 뭐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라는 거는 그냥 없는 거고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냥 무지개 색깔 다 다르듯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두가 다 나다워지면은 진짜 다채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좋습니다. 보통은 이게 하나의 그 한국식 교육 그거 아시죠? 한국식 교육 막 좋은 학교 나와서 뭐 좋은 기업 들어가서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막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근데 네. 그것처럼 창업에도 그 길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스테레오타입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은 진짜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나답게 사업하면 된다. 사업에 진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또 지금 이런 인터넷 온라인에서 자기를 음, 마음껏 표출할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도 너무 그 뭐냐 그쵸. 단군일에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다. 네, 그 맞아요. 말이랑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대님 얘기가. 그리고 그냥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회사의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 회사가 파는 것도 진짜 다 다르고 회사마다 브랜딩도 다 다르고 어떤 그 소비자한테 주는 느낌도 다 다른데 그냥 그런 회사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하나의 회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그냥 음, 정말 그 어떤 사회적인 기준에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그런
창업가라면 이래야 돼, 비즈니스는 이래야 돼 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다시 돌아가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음, 잘하는지, 음, 네? 또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경험을 통해 또 알 수 있고, 혹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힌트를 찾을 수 있죠. 맞아. 경험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막 너무 뭐 어떤 거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다 하면은 아, 그냥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하고 정보로서 받아들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막 그거를 이겨내고 막 노력을 어떻게든 내가 막 구워 삶아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는 산도 있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나랑 안 맞는 부분이구나 이제 정보로 받아들이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사업 구조를 그쪽을 이제 메인으로 삼지 않게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는 해요. 예전에는 못했는데.